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둘러싼 지금 내후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무공천 하려면은 정당 해산해야 된다. 네, 신경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 대표가 급기야 청와대까지 기습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방문했죠. 그 해법 역시 요원합니다. 네, 오늘 좀 속 시원히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속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다시 속 시원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화평 이사장이 기초공천자 지금 무공천 약속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어화평. 네. 쭉 들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 부분이 맞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그거야 이제 이런 주장 있고 저런 주장 있고 워낙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경민 최고위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도 여기 나와서 하자는 쪽이었고 아직도 무공천 그러니까 공천 폐지를 하자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 생각해야 된다. 이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시죠. 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기초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당이 당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력을 모으고 있고 그러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셨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지도부에다 그것을 위임을 한 것이고 지도부가 결단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무공천이 왜 새정치랑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인 거죠. 딱 그런 형식적인 겁니까? 내용적인 측면에 무공천이 뭐가 좋아서? 무공천은 그러니까 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가를 왜 앞다투어서 기초선거에서만큼은 공천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앞다투어서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했는가. 그 상황은 진짜 안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고 지금도 허팡 이사장이 그 말씀을 소멸하지 않았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인천 어디에선가는 부인께서 공천을 대신 하시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면접 공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게 뭐로 와지냐면은 일반 국민들께서 차라리 기초의회를 폐지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풀뿌리 정치를 지역에 한번 돌려줘 보자.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정치권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자치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 공감대에서 이 공약이 나온 것인데 그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것이 습관화돼버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좀 깨보자 이거인 거죠. 그럼 하려면 이거는요 전 정당이 다 같이 하든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네 지금 이게. 그래서 법안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했고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3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정개특위에서 실패한 거죠. 실패했고요. 저는 사실 정개특위도 정개특위지만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할 만한 게 공약 가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가계부로 쫙 만드셨어요. 그래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몇 가지를 해서 그것을 가계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예 공약에도 그 가계부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일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그냥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계부에 넣지 않으신 건지. 그건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시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해명하고 사과하는 걸 좀 미리 하셨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어화평 이사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민주당이 사과하라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거는 항복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약간 뒤에 있고요.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우선. 그게 우선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왜 안 되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래도 새누리당 대표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 대독 사과가 너무 잦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다.
약속한 사람 따로, 사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때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월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죠. 너나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너나 잘한 발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원래는 사실은. 네, 그러신데 그 발언을 시작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야유가.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원 전체가 그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등원되어 있으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래서 사실은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처음부터 끝나는 때까지 잠깐 조용했다 그 정도뿐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야유가 끊이지를 않아서. 네. 그래도 여당도 여당 자체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그래도 이번에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도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데 너나 잘해야 하는 거는 그거는 국회에 있어서 우리가 남이 못 지키는 거 욕하고 우리가 못 지키면 되겠냐 이런 자체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적극 긍정적으로 보고 결국은 최경원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끌어내는 그래서 나는 정치가 아직 미래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도 보수 언론들도 전부 다 최경원 원내 너나 잘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비판하는 사설을 다 같이 써줬고 바로 그때 하필이면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2층에서 바로 위에서 그걸 들어서 이게 좀 진짜 이제 그거 본 초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너나 잘해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검색어 실검으로 많이 떴더라고요. 최경환 이름을 치면 너나 잘해가 같이 뜨는. 근데 또 최경환 원내대표 이렇게 교섭단체 하실 때 민주당의 또 김현 의원이 또 뭐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오히려 자제를 시켰죠. 하지 마라. 그렇게 합시다라고. 왜냐하면 그 전날 이제 4월 국회 시작하면서 조금 서로 진짜 아닌 게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해보자. 우리가 새롭게 창당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경원 원내대표 그 발언을 문재인 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2개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정말 어느 대표가 어느 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던데 그것처럼 조금 남 탓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이제 야당 발목 잡기다라고 하신 탓을 많이 하셔서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은 그 집권 여당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이거 갑자기 기습이라고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기습 방문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예고 안 하고 무예고 방문을 하는 전격적인 이게 조금 나은가요? 좀 아셨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제 단독 행동이네요.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대변이나 다 공개적인 게 아니라 비공개적인 회의라도 통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의논 없이 한 거네요. 오늘 저희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거든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논의되지가 않았고요. 비공개 최고회의 때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고. 그건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 그 공동 대표 간에는 교감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는 두 분 사이에는 아마 교감이 있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 뉴스 보고 민주당에서도. 저희도 좀 놀라기도 했죠. 전격적이니까 워낙 전격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10년 동안 그래도 정권을 잡았던 그 당인데 청와대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예가 없고요. 저는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렇게 오죽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정말 오죽하면 이렇게 전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 원인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서 면담을 신청을 했겠는가. 공식적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국정의 운영 파트너라고 하지만 파트너십을 정말로 존중해주고 있는가. 벌써 6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죠. 내일이면 일주일이 됐는데도 전혀 답변이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반인들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면회실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하니 그렇게 가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거죠. 답변이 없으니까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안 하면 왜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조차 묵묵부답이니까 워낙 전혀. 답답하니까 네. 오죽하면 거기서 그렇게 했겠냐. 거기 간다고 뭐 오셨습니까? 만나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자들에도 보고 할 말하고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득실이 있다 본 거죠. 예, 안철수 의원이 또 뭐 용기 있는 이야기 했어요. 자꾸 그 공천, 무공천 관련해서 의원들이 자꾸 문제 있다. 그럼 우리가 불리해진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10%대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번에 만약에 물러서면은 기초공천 해주면은 광역단체장, 광역 선거에서 우리가 다 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목소리 탁 하니까 또 문재인 의원이 또 그럼 거들어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10% 얘기는 이제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복기를 하면서 작년에 사실 그 본인의 워딩 아닙니까? 안철수 예, 워딩인데 그 좀 전후 맥락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한 해 사실은 그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불거지고 난 뒤에 저희가 장외에서 장외 투쟁을 병행을 했었죠. 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사실 노숙 투쟁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고 싸우고 했지만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의 방식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된다.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셨고요. 어쨌든 지금 그 1년의 그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또는 1년에 지금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내 지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야당, 그래요? 네, 59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2014년 4월 4일입니다. 사자가 3개나 있네. 태도남마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일본의 모든 초등생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정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마지막 멘트. 오늘 하고 싶은 멘트, 못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기초공천 가지고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 내용이요. 그죠? 새누리당이 오늘이라도 전격적으로